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뉴욕 증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어제 좀 반등을 주더니 간밤에는 또 약간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 또 지표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현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생산자 물가 보고서가 나오면서 투심이 짓눌렸는데요. 국채금리는 치솟았고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기술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발표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오늘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 개장 종을 울리며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하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3%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54%, 나스닥 지수는 0.66%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히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빅테크 기업들의 랠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2만 고지를 넘는 등 강세를 보이자 차익 실현이 진행된 건데요.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테슬라는 1.57% 내렸으며 엔비디아도 1.41%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중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폭이 좁혀지고 엔비디아는 낙폭을 좁히면서 시총순위 역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은 0.6%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특징주로는 그래픽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가 전날 장 마감 후 공개한 4분기 실적 보고서의 여파로 13.69%나 급락했습니다. 어도비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내년 매출 전망을 낮춰잡아 실망을 안겼습니다. 반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주가는 케이블 TV 사업을 스트리밍 스튜디오 사업으로부터 분사한다고 밝히면서 15.43% 급등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장마감 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정규장에서 1.39% 내렸지만 기대 이상의 실적이 발표된 이후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주가가 반등 중입니다. 브로드컴은 회계연도 4분기 순이익은 43억 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 정도 늘었는데 전문가 예상치 35억 6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자, 미국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표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결국에 미국도 이제 물가 안정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도 공개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오늘 발표된 지표 결과들이 투심을 짓눌렀는데요.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데다 미국의 실업자 수도 늘어난 겁니다. 먼저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높게 나와 물가 상승률 둔화 현상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PPI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지난 10월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수치인데요.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생산자 물가가 높이 나온 겁니다. 문제는 PPI 물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즉 선행적인 물가 지표인 만큼 향후 물가 안정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거죠. 그럼에도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주 열릴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예상치를 붙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 대비 1만 7천 건 늘어난 24만 2천 건으로 2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역시 2만 1,000건 상회한 건데요. 다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추수감사절 연휴 등이 있는 연말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오늘 트럼프 당선인은 시사주간지 타임 올해 인물 선정을 기념해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개장 종을 울리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석유 생산량 확대 및 물가 압력 완화 등 경제 정책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중앙은행이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3.25%에서 3%로 기준금리를 연 3.4%에서 3.1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계대출 금리도 연 3.65%에서 3.4%로 인하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이들 세 가지 정책 금리 가운데 예금 금리를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짜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6월 정책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7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었습니다. 이후 9월과 10월에 이어 이번 달까지 세 차례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올해 인하폭은 이번을 포함해 1%포인트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0.8%에서 0.7%로 내년 전망치 역시 1.3%에서 1.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경제지표로 11월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유럽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도 조금 열심히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